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한인 유권자센터와 포트리 한인회가 뉴저지 교육원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인 6일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150여 명의 신규 유권자 등록 서류와 우편투표 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유권자센터와 대포트리 한인회가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6일 버겐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엘리자베스 랜달 클럭에게 뉴저지 한인 유권자 등록 서류와 우편투표 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예, 오늘이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트리 한인회와 유권자센터가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와 마켓에서 벌인 캠페인을 한 결과 150명의 한인 유권자를 새롭게 등록을 했고 32명의 한인 우편투표 신청서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러 왔습니다. 동반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꼭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2시부터 9시 사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꼭 저녁 9시 전까지는 투표를 해주시고요. 투표는 저의 힘이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저희들이 한 투표 한 투표가 중요하니까 4월 27일 날 꼭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포트리 한인회와 유권자센터가 포트리 도서관과 한인마트 등 한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받은 신규 유권자 등록 서류는 150장, 선거 당일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위한 우편투표 신청서는 총 32장입니다.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들의 노력에 엘리자베스 랜달 클럭은 신규 유권자들과 유권자 등록에 도움을 준 유권자센터와 포트리 한인회에 연신 감사를 전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Voter Association for bringing all of these new voter registration forms to my office. Congratulations, we have 150 new voters, and after these new voters have registered, I want to remind everyone you can fill out an application to get your ballot in the mail. If you don't want to vote in person, you can vote by mail. And the next election is April 27th, 2011, school board election. 현재 카운티 내 전체 유권자는 약 55만 명으로 한인 유권자의 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됩니다.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의 한인 투표율 증가를 위해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한인들은 우편 투표를 적극 이용해 주류 사회 내 한인들의 입지를 표명해야 할 때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내달 14일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주관하는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열리는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에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6일 상록회가 돼서 다음 달 14일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주관하는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개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각 단체와 후원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좀 많은 후원으로 도와주시고 이번에 그 행사의 핵심 효도 행사와 시상식을 하고 전통문화를 발표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뉴저지 상록회는 오늘 16일까지 효행상 시상식을 위한 추천서를 받습니다. 추천 부분은 효행상, 장한 어머니 아버지상, 장수상과 사회봉사상, 한민족상 등이 있고 추천은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상록회로 추천하면 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10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노인들한테 각 노인 단체들한테 우리가 10불짜리로 명절에서 티켓을 보낸 것은 그것이 입장료나 밥값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 다른 후원인들과 같이 이 모임을 후원하는 입장에서 후원금을 내시는 입장으로서 그걸 참여해 주셨다 하고 올해 열리는 뉴저지 상록회의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 행사는 여느 해와 다르게 국악과 전통무용, 민요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연이 준비되며 점심 식사 제공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경품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공연도 여러 장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주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품 경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하루를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즐겁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종로 사상과 효의 정신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이번 뉴저지 효행상 시상식은 오는 5월 1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서재필 기념관 건립 뉴욕위원회가 오는 2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24일 출범한 뉴욕 추진위원회가 오늘 2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앞두고 6일 MKTV와 KNN 방송을 방문해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총 3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서재필 기념관 건립 추진 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미 15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고 최근 한국의 대기업 유한양행이 30만 달러를 쾌척하는 등 서재필 박사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전 한인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립 뉴욕위원회의 김영덕 공동회장은 서항석 상임위원장 및 김만길 상임부회장과 함께 오는 4월 25일 열리는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에 대해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추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 기금 모금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시작을. 한인으로 처음 미국 시민권을 받은 서재필 박사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1919년 독립운동을 위해 한인들을 필라델피아에 모으고 미국 정치인들을 초대해 일본의 한일합방 조치가 불법이라며 일본의 횡포를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촉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5세, 2세들한테는 그게 안 흘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이렇게 서박사,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 자자손손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금모금 후원의 밤 사무총장을 맡은 김만길 상임부회장은 다가오는 4월 25일 월요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4월 25일 저녁 7시에 플러싱에 있는 대동연회장에서 교육관 건립을 위한 후원 모금 행사를 갖습니다. 여기에 모든 동포들이 십시일반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립 뉴욕위원회는 이번 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총 30만 달러의 기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현지 시각 7일 밤 11시 32분께 일본 도호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 해안에 최고 1m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후쿠시마, 이와테, 아오모리, 이바라키 현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야기현 해안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야기현 센다이에서는 1분간 격렬한 진동이 느껴졌으며 이와테의 전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과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로 잇따랐고 도호쿠 신칸센 등 일부 철도가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인 도호쿠 지역을 강하게 흔든 이번 강진은 센다이시에서 진도 6이 관측되는 등 미야기현 해안 일대에서 진도 6 이상이 관측됐습니다. 도쿄에서도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어지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흔들림이 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7일 밤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등 원전 상황에 이상이 없다고 한국 측에 신속히 통보해왔습니다. 8일 주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국제원자력협력실은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지 50여 분 만인 이날 새벽 0시 20분께 후쿠시마 제1원전 상황에 이상이 없다고 연락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일본 정부가 심야에 바로 원전의 안전 여부에 대해 연락하는 것을 보면 신속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의 안부를 먼저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원전 전문가 파견 문제도 일본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다음 주에는 구체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포르투갈이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올리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8일 전날 밤 포르투갈 정부로부터 EU와 국제통화기금 등의 자금 지원 요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렌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원회를 대표해 구제금융 조건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수지일 동안 벌일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구제 금융 제공 규모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렌 집행위원은 6월 5일 포르투갈 총선 이전에 우선 단기 브릿지 론을 제공하고 나중에 협상하는 방안을 배제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제 금융 요청이 공식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조속한 미 의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날 한미 FTA를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세비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모두 발언 및 청문회 답변을 통해 많은 미국의 가정들이 한미 FTA 여러 가지 혜택을 알 수 있도록 지금은 이 협정을 통과시킬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 FTA 미 해결 쟁점들이 해소됐음을 강조한 뒤 이제 다 함께 한미 FTA를 마무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회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무역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무역정책을 통과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는 당장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 FTA 이행 법안 초안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문안에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짐 맥더밋 의원은 행정부가 초안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6일 CT, JP 모건 체이스 등 대형 은행과 베스트 바이 캐피털원, 윌그린, 터보, 홈쇼핑 HSN과 크로거 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 고객들의 명단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통신업체인 버라이즌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앱실론은 은행 소매업체 호텔 등 2,500여 개 업체의 이메일 마케팅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현재까지 이 중 50여 개 업체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 측은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 이외에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며 이미 이 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지난 5일부터 알리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라이즌 측은 또 고객들에게 피싱 이메일에 주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업체는 절대 개인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개인의 은행 계좌 번호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추진 중인 주차 티켓 발급 시간 유예 조례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운전자들이 공영 미터기를 이용해 주차증을 뽑는 동안 부당하게 티켓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티켓을 받았더라도 10분 안에 주차증을 제시하면 단속 요원들이 바로 티켓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놓고 5일 열린 청문회에서 뉴욕시경의 교통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운전자와 단속 요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조례안의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차 티켓을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취소할 수 있게 되면 운전자와 논쟁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속 요원들의 업무 위험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5단계인 색깔별 테러 경보인 컬러 코드를 상승과 임박 등 2개의 단계로 단순화하고 한정된 상황에서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국토안보부의 초안을 입수해 7일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특히 때때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경보 전파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테러 경보는 첩보 작전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경보 발령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맨하튼 일대 지하철에서 10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7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두 동일 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하철 승객 가운데 10대로 보이는 승객을 플랫폼이나 길거리까지 따라가 칼이나 권총으로 위협한 뒤 소지품을 강탈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주로 MP3 플레이어, 휴대폰 등이 범행 타깃입니다. 지금까지 범행을 당한 피해자 연령대는 15세에서 18세까지이고 피해자들은 부상은 입지는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오피도 5인치 키에 중간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맥도날드, 해피밀 등 어린이용 패스트푸드 구입 시 장난감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르로이 콤니 의원 등이 6일 공개한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비만을 막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체는 총 열량이
500칼로리 이하인 세트 메뉴에 대해서만 장난감을 판촉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200에서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례안의 타깃 중 하나인 맥도날드 해피밀은 맥도날드 측 주장으로는 380에서 700칼로리 열량을 갖고 있지만 콤리 위원 측은 밀크쉐이크 등을 추가하면 최고 1460칼로리까지 열량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애틀에 기반을 둔 한인은행인 유니뱅크가 오는 19일과 21일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높은 자본 비율과 수익률을 보인 유니뱅크 측은 공모를 통한 투자로 한인은행업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애틀을 기반으로 지난 2006년 설립된 이후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인은행 유니뱅크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연평균 78%의 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유니뱅크는 오는 19일과 21일 남가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유니뱅크 측은 지난해 9월 은행 업무 이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UNI 금융지주를 설립했고 경쟁은행 인수와 부동산 투자 신탁 설립 목적으로 이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마음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그 모은 자금을 REIT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은행업하고는 좀 다른 비즈니스를 해볼 생각입니다. 유니뱅크 측은 증자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3,100만 달러의 자산으로 시작한 유니뱅크는 4년이란 시간 동안 자산 규모를 4배가량 증가시켰고 지난 연말 기준 단순 자본 비율과 총 위험 가중 자본 비율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비율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유니뱅크 이창렬 행장은 은행의 성장세와 자본 비율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배경으로 공모주들에게 수익을 약속하는 한편 공모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본을 모아놓고 우리 목적대로 자본을 상하지 못할 때는 투자가들만 골탕이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은 공모 안내서에 우리가 소기 목적대로 자본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2년 내에 투자가들한테 투자한 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도록 그렇게 공모 안내서를 발행을 합니다. 한편 유니뱅크 측은 이번 공모를 통해 한인은행계의 변화를 몰고 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UNI 금융지주 장정원 회장은 기존의 은행과는 다른 수익 창출 방식을 통해 은행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오히려 우리 작은 은행이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지만 LA의 모든 은행들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니뱅크의 투자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렌지 카운티에서 21일엔 LA에서 열리고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까지 공모 가능하며 애틀란타와 밴쿠버, 오레곤에서도 투자 설명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45도, 섭씨 영상 7도입니다. 곳곳에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3도, 섭씨 영상 12도, 밤 최저 기온 42도, 섭씨 영상 6도입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4월 16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민권 신청의 날의 일환으로 하루 종일 시민권 신청 대행을 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민권 신청 대행 업무는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행됩니다. 뉴욕 한인들을 위한 건강박람회 아시안 아메리칸 헬스페어가 4월 9일 토요일 플러싱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익스트림 케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의료 혜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애태우는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박람회입니다. 한국무역협회와 미한국상공회의소가 뉴욕 총영사관의 후원하에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뉴저지 메리엇 호텔에서 동포 세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세청 빅터 송 범칙수사본부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미 국세청의 조사 동향과 한미 범칙수사협정의 내용 및 미국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FGS 한인동포회관에서 5월 2일 시작하는 한화교실의 오픈 클래스가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복수 제작이 가능한 한화의 특징을 살려 프레스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찍는 방법을 통해 카드나 부가트를 제작합니다. 초보자와 판화를 좋아하시는 분, 본인의 다른 작품을 판화로 제작해보고 싶으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효행상 후보 추천 마감을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접수받은 후보 추천이 주로 효자, 효녀, 효부상과 사회봉사상 분야에만 집중돼 있어 타 분야에 대한 추천이 필요합니다. 효행상 시상은 효자, 효녀, 효부상, 장안, 어머니, 아버지상, 장수상, 사회봉사상, 한민족상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있으며 추천 대상은 국적과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4월 27일 시행되는 교육위원 선거와 청소년 마약 연류 방지를 주제로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미팅이 열립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미팅은 JHS 189 중학교에서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화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화를 담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겉으로 드러나며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베스트셀러 생각버리기 연습의 저자인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화내지 않는 연습에서 자꾸만 화를 내게 되는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고 행복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려 평온해지는 법을 제시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25년 동안 한인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뉴욕 한인봉사센터 코로나 경로회관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퀸스보로청 지원금이 이번 회계연도에 30% 삭감된 데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아예 끊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퀸스보로청 댄 앤드류 대변인은 7일 지난 1월 헬렌 마샬 보로장의 지역 노인센터 지원금 책정 당시 코로나 경로회관에는 11만 2천 달러가 배정됐으나 시 정부의 예산 삭감안에 따라 전액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7일 중절도와 신분 도용 등 혐의로 체포된 남국희 부이사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남씨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일해온 김정호 의전 부회장과 이 회사 직원인 이승우 이사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인회는 직무를 정지시킨 2명에 대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 31대 한인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제명 조치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한인 의사가 돈을 받고 마약 성분이 담긴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7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주검찰 메디케이드 보험 사기 수사반과 저지시티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이날 오전 중부 뉴저지 마타완에서 자동차로 이동 중이던 송기인 씨를 2급 위험 성분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라다우 검찰총장은 전문의들이 직접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 유통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질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온 캐시 블랙 뉴욕시 교육감이 7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지난 1월 조엘 클라인 전 교육감에 이어 교육국 수석이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마이클 블러모 뉴욕시장은 이날 오늘 아침 블랙 교육감과 만나 사임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나와 블랙 교육감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 교육감 후임에는 데니스 웨일컷 부시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는 유치원 교사와 교육위원을 지냈으며 요크 카리지 부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초대형 쇼핑센터를 한인 사업가가 사들이게 됐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영인 터보그룹 명예회장은 최근 뉴저지 포트리 46번 도로에 인접한 플라자 웨스트 쇼핑센터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클로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수 가격은 2,700에서 2,900만 달러 선으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클로징 절차를 마치고 매입을 완료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서울은 13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자산관리사인 시티 프라이드 뱅크와 나이트 프랑크사는 7일 공동으로 발행한 2011년 부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 40개국 주요 도시의 경쟁력을 비교 조사한 결과 뉴욕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한 해 시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 수가 11,1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7일 공개한 2010 회계연도 미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11,170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미 시민권자 취득자 61만 9,913명 중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신 국적별로 12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 지역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 행위에 집중 단속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집니다.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 등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주행 중 핸즈프리 없이 셀폰으로 통화하거나 셀폰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인터넷, 게임 등을 하는 운전자입니다. 운행 중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점 2점과 함께 범칙금 $100가 부과됩니다. 또 문자 메시지를 하다 적발되면 벌점 없이 최대 $150의 범칙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